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요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하루만 조정을 받아도 역시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장 분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그런데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다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주가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데로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6달, 길게는 1년 뒤를 먼저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 외국인 매매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보였습니다. 계속 삼성전자를 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무엇을 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알아가 볼게요.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산 것 아니야?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만약 단순히 반도체 업황만 좋아진 거라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벌써 내년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오해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면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메모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보는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사업,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기술까지 함께 평가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한 과목만 잘하면 됐다면 이제는 전 과목 성적을 함께 보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먼저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뒤에 오르는 경우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때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돈을 넣으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매수도 오늘보다 내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모리 시장에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를 찾는 기업들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조금씩 버티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버티면 기업 실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 시장은 오늘보다 내년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건 메모리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움직이는 순서였습니다. 보통 시장이 좋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외국인은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너무 오른 것 아니냐며 망설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시계를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지만 외국인은 내년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보이는 숫자보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시적인 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시장도 바로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잘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반도체 하나만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열을 줄이는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도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 여기서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쉬어가는 날이 있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조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주가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큰 방향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 이유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 반도체 이야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미국의 금리 전망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함께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각각 따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이어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군요.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돈의 가격입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금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투자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공지능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반도체를 더 많이 주문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 전망이 바뀌면 그 영향은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하필 지금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찾아볼수록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인공지능 이야기가 몇 번씩 나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비슷한 뉴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뉴스가 훨씬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은 서버가 있어야 움직이고 서버는 결국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는 인공지능보다 반도체를 먼저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운드리도 보고 첨단 패키징도 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증권사 보고서를 하나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보고서는 대부분 실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실적보다 앞으로의 변화에 더 많은 분량을 쓰고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도 이미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쉬어갈 때가 있고 갑자기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날을 더 유심히 봅니다. 그날 외국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날이 있었는데도 외국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구나.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 투자일 수도 있고 반도체 시장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한 이유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반도체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넓혀봤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시장 전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미국으로만 몰렸다면 최근에는 조금씩 다른 시장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큰 변화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건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종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산업을 보고 마지막에 기업을 고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삼성전자부터 볼까가 아니라 지금 어느 나라가 유리하지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것과 한국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보다 깊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크고 해외 투자자들도 잘 아는 기업이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변수는 계속 나올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러 조각을 함께 보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삼성전자를 볼 때 예전과 조금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외국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조금 흐릿했던 그림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수익률보다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한 건 하루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수요, 그리고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결과보다 가능성을 먼저 반영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지 숫자만 보지 마셨으면 합니다. 주가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 수급도 함께 보시고 반도체 시장 분위기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몇 번만 보다 보면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가만 보고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계속 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 방향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주가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외국인의 움직임도 보이고 미국의 투자도 보이고 반도체 시장도 함께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어서 보면 지금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볼 때 단기적인 등락보다 큰 방향을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낙관하지도 않고 조정을 받았다고 너무 비관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왜 다시 삼성전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미래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도 오늘 하루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